예, 미세먼지가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니까 예, 대책 세우는 거 너무 좋고 너무 환영을 하는데요. 또 이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결국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제 작업에 대한 얘기를 딱 보니까 또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완전 천문학적인 자금이 다시 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했던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했던 게 자그마치 보니까 그때 박근혜 정권이 이제 막 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완전히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저거 다 앞으로 필요 없는 건데 저게 나라를 계속 망치고 있는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네. 신문은 날 때마다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돈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던,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예산하고 있었던 돈이 8조 6천 원이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진행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투입된 돈이 1조 4천억이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 날리게 생긴 거죠. 국민의 혈세가 또 그대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국민들 살기도 힘든데 이런 소식 들으면 너무 열받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냥 쓸데없는 건설 용역 계약비만 또 4억 7천 또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가, 와, 이거 완전 주먹구구 아닌가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뒤처지는 건데 왜 했을까? 저는 볼 때마다 다 거기 들어가는 되는 돈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 그 인건비, 그죠? 그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뒤에서 일어나는 밀약, 몰래 또 거기서 뭐 회의를 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최경환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저는 최경환 저 사람 진짜 문제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를 하기 위해서 또 신재생을 한다 하면서 또 천문학적인 예상되는 돈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니 또 무슨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기업체가 막 갑자기 신재생 그쪽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막 들쑥날쑥이 아니고 팍 이제 오르고 이제 큰 변화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신재생 해왔던 그 회사들은 또 정부에 어떻게 이제 일을 따보려고 또 막 뒤에서 무슨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완전히 그동안에 너무너무 이제 정부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죠, 국민들이. 매주 완전 쏙다 보니까, 완전히 소뚜껑 자라보고 놀라가지고,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거죠. 이 사람들 하는 일 믿을 수 있겠나. 이제 이거는 완전히 하는 말만 가지고 이제 믿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투명하게 할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게 다 국민을 속이는 거였는데 과연 잘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돈을 또 어마어마한 돈을, 그죠? 지금 조 단위 돈이 날아가고 이제 또 몇 조를 또 투입한다, 이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잘 뽑아야 되나요? 정직한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 저 사람 매사에 정직하니까 좀 걱정이 없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신재생을 한다, 그리고 연구 검토를 한다, 여기까지는 환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국민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 쏘가가지고 그 상처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번 정부가 좀 진행을 투명하게 잘 해달라,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경화 이분이 이번에 이제 외무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근데 실력가를 이제 인정하는, 거기다가 이제 여자분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약간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1시간 이상 한번 봤어요. 소사이어티? 하여튼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고 그런 건데,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외국 생활도 하시고 어쨌든 통역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 발음이라든지 쓰는 어떤 구사하는 능력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반기문 이런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는 사실 영어 회화는 제가 볼 때 미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단어를 좀 틀린다. 단어를 막 쓰다가 좀 잘못 썼다 이러면 좀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단어 때문에 단어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는 거다. 그죠? 세종대왕이 워낙 그분께서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모든 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데, 그 수많은 단어를 전부 다 이제 완전 내가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려면은 끝없는 독서, 끝없는 노력을 계속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수가 얼만큼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 차원이 계속 달라지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고가 되려면 끝없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분은 거기서 당당히 인정받고 지금도 계속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글로벌 시대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도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내용도 이제 슈와이츠 박사라든지, 그죠? 그런 분들이 했던 그런 정신을 이분은 또 가지고 또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일을 잘 하면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정말 득이 되죠. 그리고 이분도, 좀 겸손하신 분도 있대요. 겸손하신 분. 그러니까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위장전입 이런 거 완전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이제 일으키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먼저 이렇게 탁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독이다.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아니면 섹스 중독이다. 이 중독이라는 게 이제 위험하고, 이 중독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든다는 건 본인이 병들면 가족이 병들고, 세상이 병들고, 이렇게 되니까, 딱 중독이다 하면은 정신과가 이제 여기는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일단 무조건 이렇게 상담을 받는 거예요. 정신병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체계가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면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다시 또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살아가기 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내가 요번에 졸려오도 이렇게 됐고 나는 지금 치료받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딱 깨놓고 말하는 문화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물론 여기도 안 그랬겠죠. 근데 점점 이제 깨놓는 것, 그러니까 사실대로 내가 무슨 중독인데 하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미덕인 그런 상황으로 여기는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숨기는 게 미덕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깨놓는 게 미덕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완전히 너무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깨놓고 말하거든요. 나는 이제 깨놓고 말하는 게 하도 많이 들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 터졌을 때도 이 사람들도 깨놓으니까 나도 박근혜 대통령 있었던 일 완전히 비아그라까지 다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막 그냥 창피하고 황당해 하는데요. 이게 숨기면은 더 큰 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좋은 거를, 그러니까 체득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가 위장전입을 한 것이 군대 문제를 속이려고 했다거나 이런 다른, 완전히 진짜 그렇게 했었던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나빴던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장관이 되려면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하려고 했지만, 교과 과정을 이게 한국어 과정을 좀 공부하려고 위장 전입한 거죠. 군대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장 전입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딱 깨놓고 장관 그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얘기가 풀려 있으니까, 얘기할 때는 왜 그랬는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훨씬 쉽잖아요. 그렇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땡인 거죠. 나라를 위해서 완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땡인 거고, 그냥 딱 부딪혀갖고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난 그게 멋지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을 한번 보세요. 꼭
숨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박근혜 거잖아요. 완전히 숨기고 돈 한 달에 뭐 몇 억씩 갖다 썼는데 그것도 전부 다 남들한테 자기가 씀씀이가 좀 해퍼가지고 돈을 많이 갖다 퍼먹여주고 이래 했다.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막 온갖 그냥 진기한 선물을 했다. 막 이상한 그죠. 그런 행위를 했었던 사람인데도 어떻게 또 해가지고 날치기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자리 또 한 자리, 국회의원이 아니고 장관 자리 한 자리 얼마나 한심했어요. 예,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경화, 이분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어떤 여성분들에게 어떤 리더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냥 조윤선 매 그냥 화장하고 옷 매일 바꿔입고 나경원이 막 얼굴을 뭘 했는지 좀 맨날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이런데 저는 이제 보톡스를 뭐 이렇게 맞는 건 취향인데요.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저기 뭐지 박근혜하고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은 일에 집중을 해야지 매일 그 보톡스 맞으러 다니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안 맞으면은 그게 푹 꺼져가지고 또 맞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나요. 그런데 그 강경화라는 분은 이제 프로페셔널, 정말로 프로페셔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속이고 싶지 않다. 머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에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역할에 따라 다 틀리겠죠. 영화 배우라든가 이러면은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변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정치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계속 머리를 변신을 한다는 게 정치를 하지 말고 차라리 영화 배우를 하는 게 낫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이 참 훌륭하다 생각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여성 문화에 도움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도 화이팅! 바이!